지수와 부, 흙과 물과 햇볕과 이 공기,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몸도 지수, 화풍 이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흙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밟고 다닙니까? 또 우리가 먹는 곡식이라든가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물기, 물 없이는 또 한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몸에는 3분의 2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햇볕 없으면 살아있는 생물들이 제대로 생명을 존속시킬 수가 없습니다. 뭐 공기도 그렇죠. 그런데 이런 흙과 물과 햇볕과 이 공기, 이 세상을 이루고 있고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요소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까맣게 잊고 지냅니다. 너무나 당연한 줄로 알아요. 우리 몸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흘을 더 버티기 어렵습니다. 머리에 붉은 수건을 짙은 동이고 단식 투쟁하는 사람들도 물만 한 번 마셔야 돼요. 우리 몸의 3분의 2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물은 생명에 필요한 절대적인 그런 요소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예요. 물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의 은덕에 대해서 이렇게 감을 보니까 물의 은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은 자신의 몸을 더럽히면서 남의 더러운 것을 씻어줍니다. 그러면서도 물의 본성은 늘 그대로 있어요. 만약 이 세상에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먹는 음식뿐 아니라 세수, 목욕, 빨래, 또 지금 대소변에 귀시 닦기까지도 물이 다 해주잖아요. 옛날에는 재래식 화장실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뭐 서양식 이제 양변기를 쓰다 보니까 물이 안 나오면 엄청 못하잖아요. 또 물이 기계로 움직입니다. 동력을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식물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합니다. 산과 들녘에 사람들이 어질러 놓은 그런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물이 아니면 누가 치워줍니까? 물은 또 어떤 형태의 그릇이거나 마다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그 그릇에 따라줘요. 항아리가 됐든 접시가 됐든 네모난 그릇이 됐든 둥근 그릇이 됐든 그 그릇대로 다 따라줍니다. 말하자면 수순중생이에요. 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보살의 마음이에요.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헌신해요. 다 맡깁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다 내던져서 맡깁니다.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또 물은 낮은 데로 흐릅니다. 그만큼 겸손해요. 물은 낮은 데로 들어갑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물보다 더 부드럽고 겸손한 것은 없다. 이 세상에 물보다 부드럽고 겸손한 것은 없다. 그렇지만 빡빡한 것, 사나운 것에 떨어질 때는 물보다 더 센 것은 없다. 이와 같이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낮수물이 한 방울 떨어진 낮수물이
그 굳은 돌을 뚫지 않습니까? 또 방울물이 모여서 댐을 이루어요. 댐을 이루어서 동력을 만듭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런 그 오묘한 도리, 이 오묘한 도리,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모성적인 결핵이에요. 어머니들이 이제 약한 것 같지만 얼마나 강인합니까? 어머니들은 이 땅과 돼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생명을 잉태하죠. 제가 귀에 있는 대로 얘기합니다. 이런 지구가 이렇게 뭐 종말을 보하듯이 여러 이제 천재지변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그 재난에서 벗어나려면 어머니들이 힘 많이 어려워요. 생명을 잉태하고 수사하는 그런 어머니들의 절여, 그런 슬기 아니면은 지구의 종말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각 가정에서부터 그런 어머니들의 저력이 발휘해야 됩니다. 어떤 위기에 처해보세요. 남자들은, 아버지들은 당황해요. 화만 벌컥벌컥 내고. 그러나 어머니들이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어머니들이 지니고 있는 천성적인 그런 저력입니다. 잠재력이에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도리를 머리로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실천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무슨 어머니들이 무슨 얘기하면 잔소리 말하고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요즘 이제 그 집안이 이제 살아가고 있죠. 남자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별 볼 일 없이 이제 탈세해 가니까. 모성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강물은 항상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가뭄에 이제 강바닥이 드러나고 있지만은 정상적인 경우 강물은 항상 흐르고 있어요.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한강이 됐건 낙동강이 됐건 금강이 됐건 흘러가면서 그곳에 있어요. 항상 그곳에 있어서 그곳에 있으면서 그 어느 때나 같은 물이지만은 순간마다 새로운 물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한강이고 똑같은 낙동강, 금강이지만은 늘 새로운 물입니다.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새로운 물이에요. 시간도 흐르는 이런 강물로 같습니다. 시간도 흘러가는 이 강물로 같아요. 그 전에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이 모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그때는 지금 어디로 갔어요? 2달 전에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지금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또한 그때 그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의 우리는 그때의 우리가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우리들이에요. 거죽은 뭐 비슷비슷한,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하지만 2달 전에 우리는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도 맨날 뭐 그날이고 그 시간 같지만 새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각들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날마다 새로운 날이에요. 하루하루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자각이 좀 지겹잖아요. 며칠쯤 빠져나가도, 몇 달쯤 빠져나가도 아무 지장 없을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죠. 부처님이나 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1100억 화신을 낮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만 32영생을 낮춘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중생을 위해서 수천 가지로 몸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됐건 어머니가 됐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까? 물도 또한 여러 가지로 변화합니다. 그 변신을 해요. 때로는 구름이 되고 안개가 돼서 뜨거운 햇살을 막아줍니다. 때로는 흰 눈이 돼서 얼어붙은 대지를 포근하게 감싸줘요. 한겨울에 싱싱하게 춥기만 하고 눈이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상상해서 얼마나 삭막하고 불신스럽습니까? 흰 눈이 내려서 얼어붙은 대지를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사람 마음까지도 그렇게 감싸주죠. 서리가 되어서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고 비와 이슬이 되어서 목마른 대지를 적셔주고 풀과 나무와 곡식과 과일들을 보살펴줍니다. 물보살이에요. 물보살. 이런 물보살을 함부로 버리거나 대하면 복을 감하게 됩니다. 노자는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상선약수. 여기서 약수는 같은 약자예요. 상선약수. 최상의 물은,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는 거예요. 물의 훌륭한 덕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만물을 이롭게 해요. 그러면서 다투지 않습니다. 수승중생. 그걸 따르지 않습니까? 그릇 생긴데 그걸 다 채워준 거예요. 웅덩이가 있으면 그걸 또 이제 채워줍니다. 더러운 것이 있으면 다 이제 씻어줘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의 훌륭한 덕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으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물은 도에 가깝다. 다시 말하자면 불교에서 말하는 물보살이에요. 부처님은 가끔 이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 강물이 바다에 이르면 본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다만 한 맛이 된다. 화엄경에도 이런 비유가 나오고 아함경에도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5대강, 뭐 강가를 비롯해서 마시 무슨 몇 개, 5강을 많이 들고 있는데 여러 강물이 바다에 이르는 본래 이름을 잊어버리고 다만 한 맛이 된다. 바닷물이 한 맛 아닙니까? 짠맛이죠. 새 속에 있을 때는 저마다 사회적인 직이나 신분, 그 성씨나 이름을 달리 했지만은 뭐 김씨, 이씨, 박씨, 또 무슨 사장이네, 무슨 과장이네, 또 뭐 흰둥이네, 검둥이네 뭐 해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내 곁에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모두가 같은 불자니라. 여러 강물이 바다에 이르면 본래 이름을 잊어버리고 다만 한 맛이 된다. 새 속에 있을 때는 저마다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 그 성씨나 이름을 달리했지만 내 곁에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모두가 같은 불자니라. 일불제자라는 뜻이에요. 불법의 형제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무슨 인연을 이었구나 이 도량이 이렇게 모여있지만은 다 이제 부처님을 인연으로 해서 모여들지 않습니까? 똑같은 불자예요. 출가를 했든 제가를 했든 일불제자입니다. 한 스승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법의 형제들입니다. 경전에는 또 이제 몇 가지 공덕, 8공덕수가 있어요. 8가지 공덕의 물이 있대요. 8공덕수. 뛰어난 특질과 효능을 지닌 물, 또 극락정수의 연못에 이제 가득한 물이래요. 이 8공덕수가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을 보면은 이 8공덕수 이야기 나와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8공덕수가 이제 어떤 것인가 하면은 달고, 차고, 부드럽고, 가볍고, 맑고, 냄새가 없고, 마실 때 목구멍을 상하지 않고, 마시고 나서 뒤탈이 없는 물, 이렇게 나와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8공덕수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늘 마시던 그 물이에요. 달고, 차고, 부드럽고, 가볍고, 무거운 물은 뭔가
금속성이나 다른 게 이물질 섞어서 무거운 거예요. 가볍고 또 맑고 냄새가 없고 진수무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물은 향기가 없다는 거, 냄새가 없다는 게 진수무양. 마실 때 먹구멍을 상하지 않고 마시고 나서 뒤탈이 없다. 이 뒤탈이 없다고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배 아프지 않는 물이에요.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맛에 대한 감별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차는 물맛이 차고요. 수돗물에서는 제대로 된 차향기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돗물 자체가 순수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디 해외 여행 갈 때 꼭 차를 가지고 와요. 맛있는 차를. 파리나 다른 데 뭐 미국 같은 데도 가지고 가는데 영 맛이 안 난다고. 한국에서 마시는 차 맛이 안 나요. 왜냐하면은 뭐 파리도 그렇고 미지도 그렇고 우리 물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안 다시 순수하지 않다고. 석회가 섞인 물이기 때문에 이 녹차를 우려도 맛이 안 나더라니까. 향기도 없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국내에서 그렇게 차를 좋아하는 스님도 거기 살면서 녹차를 안 마시고 발효된 차를 마시더라고요. 그냥 물 자체가 순수하지 않고 석회가 섞인 물이기 때문에 온전한 차 향기를 낼 수 없어요. 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차 얘기 나오니까 한번 이 얘기를 하나 해야 돼.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딱 나왔대요. 1200년 전 얘기인데 이 전다숙이라는 장우신이 쓴 이분도 이제 지방 장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어디 자사를 지낸 사람인데 전다숙이라는 그 문헌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계경이라는 사람이 이계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호주 자사, 집안 장관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부임에 가는 도중이에요. 부임에 가는 도중 우연히 유구를 만나게 돼요. 유구는 뭐 차 하신 분들 알게 된 차의 성인. 1200년 전에 시전했던 사람인데 차에 대한 물론 다경을 썼고 물론 그 전부터 이제 차 마시는 풍습은 있었지만 이 유구에 의해서 차가 체계화되어 있고 세상에 널리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그 계경이 됩니다. 그래서 유구를 가리켜서 차의 성인이 혹은 다신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지방 장관이 지방으로 발령을 하다가 우연히 그 길에서 이제 유구를 만나게 돼요. 같은 숙소에 머물게 되자 이 계경이 아주 반기면서 물론 차를 좋아하겠죠. 유구에게 이런 청을 해요. 육처사가 차의 명이면 세상이 익히 아는 바입니다. 마침 이곳 양자강 남령의 물이 솜락 물 아닙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절묘함이 천년 만에 한 번 만났으니 이 좋은 인연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돼요. 그러니까 차를 가장 잘 다루는 차의 성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유구를 이제 만났는데 다 세상이 차의 맹인으로 이제 널리 알려지지 않습니까? 마침 거기서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 물이 바로 그거장이에요. 양장 남령에 이제 물이 아주 소문났던가 봐요. 우리나라는 뭐 산천에 어디 가나 이제 좋은 물인데 중국 같은 데서는 물이 어디 물이 좋고 어디 물이 안 좋고 이러면 이름이 났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강물도 이제 어디 물이 좋고 어디 지점이 안 좋고 한다는 그 문헌에서 다 나오거든요. 아마 남령의 물이 1200년 전 그 시에는 아주 가장 좋은 물로 그렇게 알려졌던가 봐요. 이런 두 가지 좋은 인연을 만났으니 이대로 지낼 수 있으니까 차 한잔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희종하던 군사에게 배를 띄워가지고 남령의 물을 기어오게 해요. 한편 유구는 다구를 펼쳐놓고 물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윽고 이제 물이 당도하자 유구는 표지박으로 그 물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려요. 강물은
강물은 강물인데 남녀의 물이 아니라 강기슬 물 갖고 있어요. 강물을 이제 또한 이 남녀의 물이라고 떠왔는데 이렇게 강물은 강물인데 남녀의 물이 아니라 강기슭의 물 같다는 거. 이렇게 이제 혼자 얘기를 해요. 그러자 물을 길러 같은 그 군사가 펄쩍 뛰면서 소인이 배를 재어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어찌 감히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이 원래 펄쩍 뛰잖아요. 소인이 배를 저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여럿인데 어찌 감히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유부는 아무 말 없이 다른 그릇에 물을 쏟아 절반 되자 급히 멈추고 표주박으로 남은 물을 떠 올리면서 여기서부터 남명의 물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물 길어온 걸 한 절반쯤 쏟고 나서 표주박으로 다시 남은 물을 떠올리면서 여기서부터 남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본 그 신부는 아주 크게 놀라서 엎드려 사죄를 합니다. 사실은 소인이 남녀로부터 물을 길어 오다가 강기슭에 다다랐을 때 배가 흔들려서 그만 물이 절반이나 엎질렸습니다. 줄어든 물이 두려워서 강기슭에 물을 길어 채웠습니다. 육처사님의 감별력은 참으로 신령스러워 감히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그 자리에 있던 이대경과 수십 명의 그 시종들은 깜짝 놀랐다고 이런 그 당시 그 얘기가 다전숙이 전다숙이라는 그 문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 마시는 사람들 혓바닥이 그렇게 까답다는 거예요. 물, 차 맛은 물맛이 좌우합니다. 그건 그렇고 요즘 가뭄이 90년 만에 가뭄이라고 그러죠. 100년 만에 가뭄이라고. 또 이제 어떤 나라에서 막 홍수가 나가지고 다 이제 이 집이 모두 가재두고 떠내려가고 뭐 전담이 몸을 내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현상 모르는 해도 갈수록 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형태가 한 집들이 그리고 불러들여요. 뭐 지구 온난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표현 지구 온난화. 그래서 빙산이 녹는데요. 자꾸 이제 지구 기온이 올라간대요.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내내 물이 이제 얼마밖에 남지 않았다고 늘 보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보도를 듣고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거북이처럼 쩍쩍 갈라지고 또 어디 우리가 마시는 소양강 댐이 또 어디 댐 물이 이제 고갈돼 가지고 얼마밖에 안 남았다고 이런 예고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보도를 들을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신의 저수량은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 내게 준 시간의 잔고, 내 저수량, 내게 주어진 시간의 잔고예요. 남은 시간이. 시간의 잔고는 얼마나 남아있을까 하고 스스로 묻게 됩니다. 각자 자신의 저수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되는지.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은 우리 목숨에서 그 하루가 줄어듭니다. 명심하십시오.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은 우리 목숨에서 그 하루가 줄어든다고요. 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아껴 써야 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무한한 시간이 아닙니다. 한정된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지나가면은 흐르는 강물처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목숨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흐르는 강물을 다시 되돌릴 수 없듯이 다시 되찾을 수 없어요. 이게 우리 목숨입니다. 친구끼리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남의 소중한 생명의 한 부분을
빼앗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친구끼리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남의 소중한 생명의 한 부분을 빼앗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약속 시간을 번번이 어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진 이유를 다하면서 뭐 택시를 못 잡아서 또 무슨 버스가 지나가지고 나오려니까 막 전화가 와서 가진 이유를 다하나 봐. 이 사람들은 상습적인 시간 도둑이에요. 상습적인 시간 도둑이라니까. 그 어디가? 다른 시간 약속지 다른 사람 무슨 버스를 놓쳐서 무슨 택시 잡을 시간을 생각 안 해서 뭐 전화 못 받아서 나왔겠어요? 다 약속된 시간을 가기 위해서 미리미리 상대방한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신뢰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거죠. 예를 들어 상습적인 시간 도둑은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좋은 친구란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그 시간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살리는 사람이 좋은 친구지 시간을 죽이는 사람은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각자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시간을 살리고 있는지 시간을 무가치하게 죽이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가뭄에 비를 애타게 기다리는 기후재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단비가 내리기를 마음속으로 빕시다. 제 이야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